반갑습니다. 구름책방입니다. 오늘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읽었던 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본 책은 촘스키 고뇌의 땅, 레바논의 서다라는 책입니다.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노암 촘스키가 레바논에 며칠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에 행했던 강연이라든지 인터뷰, 또 그 지역에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입니다. 레바논이란 나라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굉장히 역사가 파란만장하더라고요. 인근에 있는 시리아나 남쪽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로부터 간섭도 많이 받고 있고, 또 그 내부적으로도 어떤 극심한 사회 그 갈등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. 촘스키의 방문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레바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, 또 그곳에서 날마다 쏟아지는 그 위협들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이 책이 나온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이스라엘 측의 공습은 진작에 끝났죠.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읽었던 책입니다. 두 번째로 본 책은 C.S. 루이스가 쓴 이야기에 관해서라는 책입니다. C.S. 루이스가 영문학 전공자죠. 그래서 C.S. 루이스는 이 문학에 대해서도 대단히 조예가 깊었습니다. 이 책은 특별히 그중에서 이야기라고 불리는 그 장르에 관련된 책인데요. 아시다시피 루이스도 나니아 연대기라는 동화를 쓴 적이 있죠. 루이스는 이런 식의 동화나 이야기가 애들이나 읽는 것이라고 낮춰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.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에 관해서,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주 잘 써낸 탁월한 문학 이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본 책은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의 망상이라는 책입니다. 우리나라에도 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번역만 하나님이 주신 번역이고 나머진 다 무슨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다, 그런 식의 헛소리를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. 이게 그냥 무시할 게 아니고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무슨 이렇게 두더지처럼 튀어나와요.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도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거겠죠. 특정한 성경 번역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나머지 번역은 다 틀렸다라는 식의 아주 기초적인 번역, 사본학에 대한 이해도 없는 그런 생각인데,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미국에도 이렇게 퍼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. 그래서 무식한 교인들을 양산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. 이 책은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로 자료를 잘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. 사실 그 정리가 잘 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관련된 내용들을 다 실어놔서 참고 문헌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진보의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. 정의당 정책위원장이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. 앞으로 우리나라 진보 정치 세력이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,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가장 크게는 환경 문제가 있을 거고요. 또 여러 가지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,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초반부에 좀 명확하게 제한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 말고 뒤쪽으로 가면 너무 이것저것 좀 다 몰아놓은 건 아닌가. 또 정말로 이 책에서 바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은 조금 됐던 책입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성찬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. 톰 라이트의 책은 좋죠.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,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관련돼서 아주 쉽게 잘 풀어낸 책입니다. 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날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교회들에서 이 성찬의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는가? 이건 조금 의문입니다.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가지고서 싸우기도 했었는데, 오늘날 그 후계를 자칭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영 없다라는 건 좀 문제겠죠. 그래서 바른 성찬이 제대로 행해질 때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가 있는지에 관련돼서도 한번 보시면서 생각,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다음으로 본 책은 애도의 문장들입니다. 이게 죽음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공부했던 저자가 그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담담하게 에세이로 풀어낸 책입니다. 책 초반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. 그러면서 오랫동안 조금 밀어놨고 정리를 조금 뒤로 미뤘던 그런 작업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. 이 죽음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저자의 생각에는 100분 동의합니다. 다만 이 저자가 딱히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떤 종교든지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결론의 한계 같은 게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. 하지만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고요. 그 다음에 본 책은 크룩스 크리스티라는 소설입니다. 기독교 소설이에요. 이거 제가 쓴 리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제가 평을 좋게 쓰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 책을 제가 아는 분이 쓰셔가지고 아는 분이 쓴 책을 좋다 좋다라고 써드리면 좋은데 내용이 조금 모자르긴 했습니다. 기독교 문학이니까 어떤 문학적 완성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주제의식 자체는 뭐 100분 동의를 합니다만 그 어떤 문학적 구성은 조금 아쉬웠던 그런 책이고요. 또 약간 음모 비슷한 내용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는 않거든요.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리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은 손호 아야코가 쓴 노인이 되지 않는 법이라는 책입니다. 작가는 몸이 늙는 것도 늙는 건데 정신, 마음이 늙는 게 진짜 늙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5가지 주제에 따라서 설명을 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역시 자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게 조금 일본인 특유의 성격이 드러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.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그 부분에서는 뭐 공감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소위 뭐 꼰대 같은 그런 생각, 그런 삶을 살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버려놓은 일들은 조금 정리할 필요도 있고 뭐 그런 생각들이 뭐 담백하게 와 닿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 가운데 하나는 죽으면서 무슨 문학관이니 자기 이름을 딴 뭐 그런 남긴 그런 것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죽어서까지 이름 남기려고 하느냐 뭐 그런 혼란이 있어요. 그 참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. 죽었으면 깔끔하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뭘 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또 생전에 쌓아뒀던 업적마저 좀 깎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. 에세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입니다. 이름이 재미있죠? 이거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식사라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해 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뭐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럼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. 그리고 그 고대의 헬레니즘 식사, 식탁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캐치할 수 있으면 이 책을 읽어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오직 식사 자리만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의 형태였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. 늘 연회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.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너무 조금 가능성을 일찍 잘라내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유익이 있으니까요.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교회 반주자를 위한 반창고라는 책입니다. 굳이 장르를 분류하자면 에세이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. 제목대로 교회에서 반주자로 일하고 있는 5명의 그 대담자들이 같이 대화를 나눈 것을 녹취한 형식으로 펴낸 책입니다. 이 반주자라는 게 상당히 교회에서 중요하잖아요. 사실 오늘날 그 교회 예배에서 반주자가 없으면 굉장히 밋밋해지지 않겠습니까? 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. 근데 그렇게 꼭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주자라는 자리,
또 이 반주를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?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, 어떤 필요가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특별히 뭐 목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이 음악 관련된 담당을 하는 책임자, 그런 분들은 한 번쯤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달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은 교통경찰의 밤이라는 책입니다.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미스터리물이죠. 6개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.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 글을 참 잘 써요. 아주 맛깔나게 쓰죠. 그래서 첫 이야기를 그냥 잠깐 폈다가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. 각각 개성 있는 6가지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번 달은 11권의 책을 본 것 같아요. 근데 뭐 다 어렵고 깊고 그런 책은 아니라서 가볍게 본 책들도 제법 되는 것 같네요. 여러분은 지난 한 달 책 얼마나 보셨습니까? 얼마나 많이 보느냐보다 중요한 건 꾸준하게 그 책을 들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권의 책이라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읽어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저희 구름 책방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도 있으니까요. 그 독서 모임에 참여하셔서 같이 저랑 책을 읽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제 더운 8월도 다 지나고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? 코로나가 얼른 또 잠잠해져야 우리의 생활도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이게 또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뭐 잘 버텨야겠죠. 어디 나가시기도 뭐하니까 좋은 책 사셔서 또는 빌리셔서 집에서 차분하게 읽어보는 9월 되시면 어떨까 싶네요. 또 9월은 가을이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? 그럼 9월에는 꼭 책 2권 읽기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달에 또 얼마나 읽었는지 보고하러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